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국회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중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장군 출신 비례대표의원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고민의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지난 35년간 안보의 현장에서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젊음을 불태우며 살아온 저의 입장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군사적 측면만 고려한다면 사드 배치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찬성할 수 있습니다. 배치하지 않는 것보다는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국가안보의 대전제가 전쟁 방지가 되어야 하며 엄청난 국익 손실 때문에 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님의 성주 관련 질의를 보고 이 정부의 독선과 아집, 오만과 불통에 대한 분노가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굳히게 했습니다. 국민의 안위와 상상할 수 없는 국익이 걸려있는 국가적 산을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국가안보와 외교 그리고 남북관계는 실망을 넘어 참담한 심정입니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졸속으로 발표한 사드 배치 결정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동북아 국제정세도 경랑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정부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국민들이 정부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단한 국민의 생활에 안보 문제만이라도 정부를 믿고 단잠을 잃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통 정부가 아니라 성공한 정부로서 역사에 기록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리께 먼저 묻겠습니다. 총리님, 요즘 국회 주변에서 총리님 답변이 아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감정을 절제하고 어떻게 꼿꼿하게 쓰셔서 물이 흐르듯이 대답을 하시는지 국회의원들 일부가 감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잘하시고 훌륭하십니다. 국정이 그렇게 잘 된다면 어떻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민들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총리님, 김동길 교수님 아시죠? 연세대 교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분을 떠올리면 무슨 말이 생각이 납니까? 무슨 말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의원님 말씀하시면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런 얘기가 돕니다. 이게 뭡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정부가 하는 일마다 조용한 일이 없습니다. 총리님, 성주 갔다 오셨죠? 다녀왔습니다. 저는 지금 국회의 질의를 통해서 참 자괴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초점을 그렇게 맞추는지,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건 저는 깜짝 놀랍니다. 그 평온했던 성주가 어느 날 투사가 되어서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에 들어섰습니다. 누구의 잘못인가요? 총리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사태의 본질은 그 책임이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의 반복된 핵 도발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드의 필요성이 생겼고 또 그것 때문에 성주 얘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이 저희는 북한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범국민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참 총리님 저 답변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 하시는 건 또 틀린 것 같은데요. 성주 주민들이 왜 뛰쳐나오겠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컨트롤 타워가 어디입니까? 청와대입니까? NSC입니까? 총리실입니까? 국방부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컨트롤 타워는 사안마다 다 다릅니다. 지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이 사드 문제에 관해서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NSC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요? 네, NSC 아까 김진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NSC가 어디서 가져온 기구지요? 언제 만들어졌죠?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시기까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NSC 말이죠. 이번에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낳았습니까? 저는 조직의 원리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그리고 장관들의 업무 분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NSC 개혁할 의향 없으십니까? 지금 아까 총리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보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집단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제는 포괄적인 의미 아닙니까? 모든 장관이 다 관여되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런 국무위가 있죠. NSC 다시 한번 검토할 의향 없으십니까? NSC의 역할과 또 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정부 안에는 여러 조직체들이 있는데 그 상황과 또 사안에 맞는 이런 대처들을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단히 의구심도 많고 문제도 많습니다. 정말 NSC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정부 관리 시스템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비준 문제 있죠. 총리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이 사드 체계의 배치에 관해서는 비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헌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요. 60조 1항에 2항에 동의권 가진다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에 대한 동의권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쭉 네.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네. 요건들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미 방위 조약이 언제 맺어졌습니까? 우리 53년입니다. 아까 우리 6.25 지난 직후에 그때 그게 체결된 굉장히 것으로 알고 갑자기 있습니다. 급해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요청해서 만들어진 조약입니다. 그 이후에 한번 또 들여다봤습니까? 논의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파는 여러 번 개정했지만 한미 방위 조약은 한 번도 누가 문제시하고 들여다본 사람 없어요. 필요한 때 필요한 협의들을 쭉 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살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조약하고 협정하고 헌법하고 어떤 게 제일 상위법입니까? 물론 헌법이 제일 상위지요. 그런데요. 지금 이 문제는 헌법에 따라서 네. 체결된 조약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 그렇지만 아까 김진표 의원이 잘 지적했어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리라고 예상합니까? 국민적인 저항이 얼마나 거세게 양쪽으로 갈려서 있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사드 배치는 국민의 안위를 결정할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정부는 헌법 60조를 준수해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십시오. 비준 동의안이 제출돼서 가결되면 저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 결과를 존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장관 나와주세요. 장관님, 믿었던 선배가 반대해서 야속하고 밉죠?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뭐 국가의 공적인 업무를 논의하는 자리니까
뭐 서운했을 무슨 말씀을 겁니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서운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비례대표원입니다. 전 국민을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과 양심과 기국에 준해서 저는 당당히 반대합니다. 자,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드 배치 아까 컨트롤 타워 문제가 나왔는데 장관님 누가 지시해서 국방장관님이 그걸 총괄했습니까? 사드는 한반도 전쟁 억제 또 유사시 전구 사령관의 책임을 맡는 아니요, 간단하게 예. 지시하신 분이 누구냐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아니, 필요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요청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 국방부가 군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러면 이 문제가 예?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방부의 의견과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안보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니까 그런 관계 장관들이 여러 번 의견을 모으고 또 NSC에서 절차적으로 회의를 알겠습니다.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대답하기 곤란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봐야 될 문제가 아니죠. 각 분야가 다 총망라돼서 고려 요소가 돼야 될 텐데 그러면 대내시나 총리실에서 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만약 이 회의를 지금까지 주안해서 잘 했다면 아마 제가 보기에 국방장관위원회는 다 반대했을 것 같은데, 예? 그걸 누가 일거에 잠재우고 그냥 일방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아까 그 김 의원님께서도 군대에서 오랫동안 그런 근무했던 것으로 보면 이것은 찬성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러이러한 이유로 반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라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찬성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8일 국회에 와서 각 교섭단체 보고했죠. 예, 미리 그때 설명을 보니까 드렸습니다. 주한미군 제목이 대비로 돼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협의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국방장관이 육사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서양사학도 전공했는데 그 시간에 발표를 2-3시간 앞두고 와서 협의라는 단어를 모르고 그냥 쓴 건지 저는 통보로 봅니다. 통보. 결정에는 그냥 통보. 국회 당신들 보고로 왔어?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집니까? 그 제목의 협의라고 한 것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드립니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고 지금까지 협의해온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협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호 방위조약 63년이 됐습니다. 그때 급하게 맺어져서 혹여나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꼼꼼히 짚어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정도 해야 됩니다. 그건 저 조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통일부 장관 안 나오시죠? 외무부 장관이 계시죠? 됐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쫓겨서 다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매진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군춘치료로서 국가안보 측면에서 매우 보수적인 편이지만 사드 배치는 제 소신으로 줄곧 반대해왔습니다. 물론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고고도의 북한 미사일을 한 번 더 요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북 정책의 대전제는 전쟁 방지가 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사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국지전을 넘어 전면전으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반도의 전쟁은 어떤 경우든 막아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한반도는 방사능 물질과 독가스로 가득한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폐허 속에서 이루는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른 승리는 진정한 승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 위기관리의 기본이자 대북 정책의 근본 기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국회도 비판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께서 국회에 부여해 주신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사드 배치를 추진한 정부를 막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정부가 헌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비판하고 견제하겠습니다. 국회 비준 동의라는 훌륭한 헌법적 제도를 통해 국민의 의견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가안보보다 더 숭고한 가치는 없습니다. 안보에 관한 한 여야, 당리당략,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어 우리 모두 다 함께 갑시다. 정부 역시 민의를 저버린 정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역사의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인식하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은평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병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